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는 비가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곳 YTN 라디오가 있는 상암동에는 오히려 날씨가 지금 맑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는 또 비가 내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비 오다 막다 이런 것을 보면은 마치 우리 인생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우리 인생 흐릴 때도 있고 맑을 때도 있죠. 자, 오늘 하루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오늘 하루 여러분이 또 힘든 하루가 되신다 하더라도 내일은 분명히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장관의 바지가 찢어져 아무리 급하다 해도 하필이면 그 시간에 수선을 맡기러 가야 했을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를 발표하던 시각 백화점을 찾은 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이 한 얘기입니다. 윤병세 장관의 평소 업무 처리는 꼼꼼하기로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 장관의 평소 모습으로 볼 때 그렇게 행동했을 리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 장관이 혹시 사드 발표 시기에 대해서 정확한 시각을 통보받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추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장관이 사드 발표 시각과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정부 부처 내의 소통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윤 장관의 처신에 대해서 언급하기 이전에 먼저 윤 장관이 사드 발표 시각 혹은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 민도가 스위스 국민들보다 낫다는 얘기인가?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사드 배치 국민투표 논란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국민투표가 가능한가 하는 여부는 우리 민도가 스위스보다 낮은가 높은가 하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 부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2004년이었었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을 때도 헌법재판소는 헌법 72조에 대한 과잉 해석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헌법재판소는 헌법 72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투표 부의안건은 예시일 뿐이어서 이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를 안철수 의원도 당연히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몰랐다면 이건 뭐 말할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걸 잘 알 텐데 왜 그렇다면 여기서 민도 운운했는지 그 부분이 오히려 궁금해집니다. 더민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서영교 의원이 가족채용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서영교 의원의 탈당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제명 또는 징계 과정 중 탈당하면 5년 동안 복당이 불가능하지만 자진 탈당은 1년이 지나면 복당할 수가 있어서 결국 나중에 복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자진 탈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추측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진짜 자신의 처신에 대한 뼈아픈 반성에서 탈당을 결심했길 바라고요. 괜히 오해 살 수 있는 복당은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이 사드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가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그렇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죠. 이 중국 자동차 업체가 우리나라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의 생산을 전격 중단한 것으로 지금 확인됐다. 이런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의 장화이 기차라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SUV 차량 모델을 중단했다는 건데요. 물론 중단한 것은 중국 정부로부터 전기차 판매 시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5월에 중국 내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모범 기준 인증을 받도록 했는데 우리 3사 SDI와 LG화학이 모두 다 인증에 획득에 실패했죠. 예. 물론 명시적으로 중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완성차 제조업체로서는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생산을 사전에 중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사드 배치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된 게 지난주 금요일이고요. 이 업체에서 생산을 중단하는 게 바로 그 다음 날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물론 삼성 SDI에서는 이게 해당 모델을 다시 모범 규준을 인정받게 되면 재개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구체화돼 봐야 하는 거고 정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건지 진짜 잘한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IB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홍기택 부총재가 휴직을 했죠. 그래서 AIIB는 이 홍기택 부총재의 자리, 리스크 담당 부총재를 국장으로 격하시키고 다른 부총재 자리를 만드는데 이 부총재 자리를 프랑스에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걸 언론 보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죠. 대변인 말로는 공식적으로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홍 부총재가 맡았던 리스크 관리 업무, 다른 사람이 맡아 업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실제 AIIB는 지난 8일 홈페이지에 후임 공고도 냈고, 리스크 담당 부총재 자리 국장급으로 실제로 강등을 했고, 후보자를 2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거든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인을 한 것은,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 형식적인 발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나와 있는 대로는 프랑스의
에리드롱구마에라는 사람을 선임한다. 역시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어쨌든 이 홍 전 부총재죠 이제. 예. 이분 참 여러 가지로 좀 구설수 울릴 만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리대값 거품 논란을 빚고 있는 유한 킴벌리를 상대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유한 킴벌리 등 그 생리대 업체의 부당한 가격 결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지 묻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정지찬 공정위원장이 인정을 한 것이죠. 공정거래법 3조 2항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서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유한 킴벌리가 국내 생리대 시장 점유율 55%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계속 보도 나왔었지만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 휴지 등을 사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생리대 가격 거품 논란이 벌어졌거든요. 우리나라 생리대가 외국보다 굉장히 비싸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생리대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 2004년도에 생리대에 붙는 부가세 10% 면제됐지만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5에서 9%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만간에 유한 킴벌리 등을 대상으로 조사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리우 올림픽 얘기부터 해보죠. 이 올림픽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리우데자네이루시가 세계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당혹스럽네요. 네? 예, 좀 그렇죠. 이 IOC의 나왈 엘 무타와켈 평가단장이 있거든요. 이분이 브라질 올림픽에 서한을 보냈는데 이 서한에서 이 리우 올림픽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 리우가 세계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치안 불안, 지카 바이러스 확산, 이 수상 경기장의 수질 오염 같이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거론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최근에 리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죠. 한번 이 수상 경기장에서 수영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이 IOC가 정말 이 리우 올림픽 준비 상황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올림픽 준비는 이 개최국가의 조직위원회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예. 종목별로 IOC와 항상 협의를 거칩니다. 예. 이 때문에 리우에서의 준비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바로 IOC라고 보거든요. 아하, 예. IOC가 분명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올림픽 개막이 26일 남았고요. 리우시가 이미 재정 비상사태 파산을 선언했는데 IOC로서는 올림픽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동을 거는 것보다 리우 올림픽 문제 없다고 지지하면서 올림픽 강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올림픽을 강행할 거라면 차라리 IOC가 이 리우시를 좀 재정적으로 도와주면서 치안 문제, 환경 문제 등에 관해서 강력한 대책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무작정 잘 될 거다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겠고요. IOC의 한계라고도 보는데 리우 올림픽이 과연 이 사건 사고 없이 제대로 치러질지 좀 의문스럽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올림픽 안 나가겠다는 그런 선수도 나왔죠. 남자 예. 골프 김경태 선수인가요? 예. 이 어제 올림픽 골프 대표팀 명단이 확정이 됐는데 이 남자 골프 김경태 선수가 현재 2세를 계획 중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이 김경태 선수가 리우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서 왕정훈 선수가 출전 자격을 얻게 됐고요. 이 김경태 선수는 남자 골프에서만 올림픽을 포기한 16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예, 참 이러니까 여수선하죠. 이 올림픽이. 예.
자, 메이저리그 얘기 좀 해보죠. 메이저리그 이제 전반기 일정을 마쳤는데 우리 선수들이 그 전반기 활약만 보면은 메이저리그에서 뭐 합격점 받은 거 아니에요? 예, 합격점 충분히 받아냈죠. 예. 지난해 강정호 선수가 있었고요. 올해 이대호, 오승환, 김현수 선수 등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KBO 리그 톱 클래스 선수들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미국 언론에서도 이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의 활약을 소개하는 기사가 잇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우리 선수들 활약을 소개하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 얘기가 빠지진 않습니다. 가성비가 최고다. 이런 분석이 빠지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성비 최고라는 얘기는 헐값에 데리고 왔는데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구단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의 계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평가를 과연 예. 근데 이런 평가를 우리가 과연 이 자랑스럽게 받아들여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이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 선수들이 이 메이저리그 건너갈 때 실력만큼 대접받지 못한다는 뜻인데 이 얘기는 이 KBO 리그 톱 클래스 선수들의 경기력은 세계 정상급인데 우리의 스포츠 마케팅 능력, 협상 능력은 경기력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스포츠 마케팅 회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고척 스카이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개장이 돼서 팬들 입장에서는 야구장 자체가 진짜 볼거리인데 말이에요. 예? 근데 엉뚱한 데서 넥센이 돔구장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넥센이 좀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졌죠. 근데 돔구장에는 에어컨이 작동이 됩니다. 아하. 이제 한여름에 이 프로야구도 야간 경기 하는데 야간 경기 하더라도 그라운드의 열기가 다 빠져나가지 않아서 굉장히 경기장이 덥거든요. 근데 이 고척 스카이돔은 26도에 맞춰서 냉방하기 때문에 무더위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팬들도 한여름 피서가는 기분으로 동구장을 찾고 있는데요. 6월 10일 이후에 넥센이 원정 경기에서 4승 4패인데 고척돔 홈 경기에서는 13승 5패입니다. 홈에서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돔구장의 특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넥센 선수들은 돔구장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이점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개그맨 그리고 바빠 표인봉입니다. 버려질 위기에 놓인 물건을 쓸모있게 재탄생시켜주는 재활용품 DIY 들어보셨나요? DIY는 Do It Yourself의 줄임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죠. 먹고 남은 우유팩을 예쁘게 잘라 나만의 특별한 연필꽂이로 사용하는 것. 커피 전문점에서 다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컵을 저금통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재활용품 DIY 과정이 진짜 좋은 이유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더불어 환경까지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 사랑은 더 가까이, 쓰레기는 저 멀리. 재활용품 DIY에 관심을 갖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렌터카 연합회 2015년 기준.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삼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일본 열도의 최남단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이곳에선 오하이오 대신 하이사이 하고 인사합니다. 일본 속의 또 다른 일본 오키나와. 대한항공이 주 7회 신규 취향으로 더 편안하게 모십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올여름 당신과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한 특별한 탄생 쌍용 자동차 삼바 에디션. 승리의 날개 윈로고와 브라질의 정열을 담은 삼바 패턴 그리고 레터링까지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티볼리, 코란도시, 코란도 스포츠의 삼바 에디션을 만나세요. 예, 8시 31분 52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화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고장차 여파로 밀리고 있는데요. 가양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행주대교부터 가양대교 지날 때까지 시속 20-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대략 30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여의 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다시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정체가 되고요. 반대편 이 공항 쪽으로 가는 길도 암사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 이전부터 양화대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요. 반대편 일산 쪽으로도 광진교부터 올림픽대교,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이 서부간선도로 교통량이 부쩍 늘어난 상황인데요. 외곽 쪽으로 가는 길은 양평교에서 신정교 지날 때까지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편 도심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신정교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양평교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서부간선도로와 이어지는 내부순환로가 그나마 가장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현재 성수동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부근에서만 주춤하고요. 성산대교 쪽으로도 기름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짧게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한 해병 부대에서 후임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일명 식고문을 일삼아온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제 나이대가 군대 간 친구들이 많은데 좀 걱정스러웠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일단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다고 막 기사 날 정도로 심각한 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없어지길 바라긴 하는데 아직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억울하죠. 우리도 아들 키우는 입장인데 군대 갔다 왔지만 그렇게 한다는 건 그거는 하나의 개인적인 인권 침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군대에서.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보낸 건데 그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악수 없애려면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군대에서 벌점이 가면은 군대에서 나오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회에서도 계속
유지가 돼서 나중에 뭐 취직을 하거나 그럴 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애도 군대에 있을 때 그 선임 병사가 많이 괴롭혔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자살을 생각할 만큼 괴로웠다네요. 그래도 그 사람을 전혀 때려줄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어서 다 당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아들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군대 그 상관들이나 더 체계적으로 더 많이 잘 해가지고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군대라는 게 원래 뭐 선임은 내가 이만큼 선배들한테 겪었으니까 너도 이만큼은 괜찮겠지 하는 그런 관행을 다 지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군대 법으로 이제 해서 뭐 영창을 열흘 정도 가고 뭐 그랬는데 일단은 뭐 음식을 많이 먹였다는 것보다 정신지역 피해는 더 큰 거거든요. 옛날보다는 많이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그 일회성을 혼날 게 아니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국가적으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예, 한 해병부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한테 엄청난 양의 음식을 억지로 먹도록 하는 이거를 사실 해병대에서는 악기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19문인데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폭언, 성추행 끊이지 않고 계속 가혹행위까지 근절될 수 없는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악기발이라고 그런다며요, 이거. 그죠? 네네. 예. 이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양을 억지로 먹이는 겁니까? 이게 한 달 이상 이런 뭐 고문에 가까운 것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 거의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한테 약간 송스러운데 거의 사육을 하다시피 이 자기 애완견도 이런 식으로는 먹이지 않습니다. 누가 동물에게 강제로 먹이라고 합니까? 동물은 배가 부르면은 습성상 그만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은 다음에 너 빵 좋아하지 하면서 이제 빵을 여러 개를 갖다 놓고 총 6,300칼로리에 달하는 빵과 피자 한 판에다가 1.5리터짜리 콜라에다가 또 빵 8개짜리인가 그거 먹고 컵라면 뭐 이런 식으로 먹인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5,000칼로리, 6,000칼로리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먹이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가 3주 만에 몸무게가 9kg가 증가를 합니다. 사실상 해병대에는 체력들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자기 몸 상태를 굉장히 평상시에 잘 관리하던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훈련을 받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몸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데 3주 만에 9kg가 이렇게 체중이 증가했다면 사실상 지휘관 눈에 띄게 살이 쪘기 때문에 그것에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지휘관들이 의심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9문 중에서 이렇게 부모 욕을 한다든지 또는 뭐 약간 이제 그러한 이제 먹는 모습들이 약간 우스꽝스럽다고 전직 대통령에 비유해서 뭐 앙노무띠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한 인터넷에서 떠도는 용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약자를 괴롭히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악기발이라고 얘기하는 19문이 해병대 뭐 특정 부대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부터 있어 왔던 어떤 그런 겁니까?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자기가 먹던 음식이 남으면 그것을 후임들이 강제로 이렇게 먹이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사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병문안 혁신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근절하자고 해서 저희 센터 쪽으로는 지금 현재 이 19문에 해당하는 것들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과거 한 15년 전에
사실상 있었던 것들이 거의 근절되다시피 했는데 여전히 해병대에는 남아있는 것이죠. 지금 이 피해 일병 자살 직전까지 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심리검사 결과로 나온 건데 그죠? 네네. 그러면 치료는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리에 부상이 있어서 현재 나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마 정신과 이제 정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정신과 진단을 하게 되면 임상 심리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 심리 검사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이 상태라면 스트레스 장애는 기본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의증도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의 관찰이 요구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식고문에 가까운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거식증이나 이런 증상들이 발현될 수가 있어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좀 진료를 받아서 이것에 대한 외상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이 가해 병사들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가해 병사는 좀 부대 내에서 쉬쉬를 좀 했는데요. 총 가해자는 5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명만 영창을 가고 이제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 형사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휘관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좋은 게 좋으니까 형사 사건 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가 책임지고 다른 부대로 전출을 보내겠다라고 부모에게 회유, 협박 이런 것들을 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건 자체가 굉장히 엽기적이고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장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예우가 좋지 않은 범죄 행위인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상 헌병대에 자기가 빨리 신고를 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지휘관의 입장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행위라는 것은 우리 민간에서도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건데요. 향후 이것을 본 직장 내 상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민간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도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 편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헌병대도 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같고요. 이전에 또 언론에 나왔지만은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훈련을 받던 병사를 부사관들이 폭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훈련 도중에. 그래서 턱이 돌아갔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수사가 흐지부지 되고 이것을 발견한 유교단에서는 신병이 배치됐는데 소대장이 면담 결과 발음이 세니까 이상하다고 해서 이제 물어보니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여단장인 김태성 준장은 또 사령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요. 3개월 동안. 피해자의 형님이 해병대에 나왔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알리면서 일파만파 언론에 알려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휘관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령관 이상훈 사령관께서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매일 지휘서신 내리는데 3스타인 사령관이 이렇게 부대 악패습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지휘서신을 내리니까 여단장들은 겁을 먹고는 또 사단장 겁을 먹고는 보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고하지 않은 것들이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축소, 은폐, 왜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어쨌든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런 것을 좀 외부로 알려야만 이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윤일병 사건 이후에 달라진 양상들이 당사자 병사들이 센터로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방 헬프콜에 전화를 하고도 해결이 안 돼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알려야 합니다. 이건 덮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는 흑인입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법적으로 온다면 흑백 차별은 없는데 지금 미국 루이지애나와 미네소타에서 잇따른 백인 경찰의 흑인 사살 사건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던 중에 달라스에서 경찰관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하는 보복 사건도 발생이 됐습니다. 흑인이 대통령까지 되면서 흑백 간의 차별이 거의 없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 여전히 갈등이 있고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인들의 이 흑백 차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론 분석 전문가시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사람들 지금 흑백 간의 차별이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 미국의 이제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미국인들 성인 만 18세 이상 3,769명을 이제 2월 말부터 이제 5월 초까지 길게 전화조사를 해서 6월 27일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이 흑백 간의 차별을 지금 보고 있는지 물었는데요. 백인들은 38%, 그러니까 응답자들 백인이 있을 텐데, 백인의 38%는 흑백 평등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고요. 아하. 반면에 흑인은 흑백 평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응답은 8%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차이가 이제 크고요. 또 이제 같은 문항에서 이제 앞으로 흑백 평등을 이제 이룰 것인지 이루지 못할 것인지 이게 있었는데요. 흑인들의 43%는 앞으로도 흑인 평등을 미국 사회가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고 답을 했고요. 백인들은 이제 11%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흑인들은 더 비관적으로 인종 간 평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이것이 이제 사고 전에 실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격차가 커졌을 가능성도 있죠. 특히 이게 우리 YTN 라디오는 LA 지역에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지상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특히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서 흑인들이 차별받는다고 보고 있죠? 예, 각 분야들을 이제 불러주고 흑인들이 이제 백인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보는지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응답하는 게 가장 높게 나온 분야가 경찰을 상대할 때. 이때 이제 흑인들은 흑인들이 차별을 받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흑인들은 84%였고요. 백인들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50%가 백인 응답자 중에 50%가 흑인들이 경찰이 흑인을 상대할 때 차별을 받고 있다. 편견 갖고 상대한다 이거죠. 예, 그것을 이제 백인들도 인정하니까 실제 이것은 뭐 있는 현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인들이 차별받는다고 더 느낀 것은 그 다음으로 법정에서. 이게 그러니까 다 법 집행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네요. 그러게요. 이제 법 제도에서는 없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법을 적용하는 문제에서는 굉장한 차별이 그 있다. 인식이 이제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66%가 이제 흑인이 그렇다고 답한 것이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이때도 이제 차별받는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64% 다음 순인데 일터에서 이제 직장에서 차별받는다고 또 생각하는 비율이고요. 그 다음 아래 단계는 이제 50%는 되지 않는데요. 흑인들의 49%가 이제 차별받는다고 생각한 것인데 상점이나 식당에서 그다음에 43% 제일 낮은 것은 그나마 이제 선거에서 투표할 때 이때는 이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흑인들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인종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이시즘 인종주의에 입각한 문제인데 사실 저는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보니까 한 10년 있으면서 저는 외국인들이 독일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차별이 있죠. 독일, 유럽도. 그럼요. 오히려 미국보다 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로 가면은요, 그거는 확실하게 차별 없이 해결을 해준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문제는 제가 볼 때 사회적으로 차별은 어느 나라든 다 있지만 이 법 앞에서 이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버라크 오바마가 대통령 되고 나서는 조금 어떻게 인종 간 상호 관계가 좀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할 텐데 미국 사람들은 네. 어떻게 보나요? 맞습니다. 이제 미국인들 이제 버락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말씀하신 인종 간 상호 관계가 좀 개선되었다고 보는지 악화되었다고 보는지 물었는데요. 미국인들 34%가 개선되었다라고 답을 했고요. 예. 25%는 이제 악화되었다라고 답을 했으니까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뭐 악화되었다는 응답보다 이제 좀 더 높게 그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근데 이제 흑인하고 백인하고 이게 좀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흑인들 그죠? 같은 경우는 이제 흑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있을 텐데요. 네. 개선됐다는 응답이 51%, 흑인들은요. 그러니까 악화됐다는 5%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상징적으로 흑인들의 위상을 이제 높인 것이잖아요. 아, 그렇죠. 반면에 이제 백인들은 이게 좀 특이한데요. 개선됐다는 응답은 28%고 오히려 악화됐다는 응답이 32%로 백인들에서는 이제 나빠졌다는 응답이 그렇게 나와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예? 이게 32%니까 백인들 3명 중에 1명이 오바마가 집권하면서 오히려 흑백 간의 관계가 이제 나빠졌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인데 신기하네. 예. 아마도 이제 백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겠죠. 흑인들의 어떤 권한들이 강화되면서 이것이 이제 어쨌든 오히려 인종 간 얘기들, 문제들, 논란들이 더 커졌다. 그러면서 상호 간의 이제 거리가 이전보다 더 멀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종 문제라는 게 사실 뭐 흑인, 백인, 흑백 갈등뿐만 아니라 히스패닉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히스패닉도 있고 이제 황인종도 있고 사실 이게 황인종이라는 단어도 사실 맞지가 않아요. 아니 우리 저 윤희용 센터장님은 저 봤을 때 제가 얼굴이 누렇습니까 지금? 예? 아니 사실 왜 황인종이라고 그러는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백인들의 입장에. 백인들가 웃기는 거예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인종주의, 이 미국에서 인종주의라는 것이 이게 없어지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유리천정이라는 단어도 사실 맨 처음에 여성 문제 때문에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인종 문제에서도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미국 이제 대선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엔 인종주의 발언을 엄청나게 하죠. 했죠. 이 사람 과거에. 맞습니다. 요새 조금씩 변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 그죠? 근데 이게 대선에서 이게 어느 정도 먹히니까 트럼프가 이런 식의 인종주의적 발언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뭐 한국 선거에서도 이제 뭐 어떤 발언들, 메시지들 또 표현이 대중들에게 얼마나 먹히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하고 사실은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거든요. 예. 미국은 훨씬 더 심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정교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어느 몇만 명 정도가 어느 정도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다는 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파악을 하고 아마 그 트럼프의 발언들이 계획된 것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 이제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조사에서 실제 최근에 미국에서는 인종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흑인들은 이제 22%에 불과했는데 백인들은 41%가 이제 그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종 문제를 너무 이제 미국 사회가 또는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집중해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과도하게 그러니까 불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 백인들 중에서 뭐 공화당 지지 성향도 있고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도 있을 텐데 백인들 중에서 공화당 지지 성향 중 59%.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명 중에 6명 가까이인데요. 이 최근에 너무 미국이 인종 문제에 집중한다고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인종 문제에 집중한다는 게 이러면 인종 간의 평등 문제를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인종주의를 되도록이면 좀 없애려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흑인이라든가 이민자들 뭐 이 사람들의 그렇죠. 권한을 위상을 너무 강화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백인들은 그걸 기분 나쁘게 하는 거고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트럼프가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인들 중에서 백인들은 이제 41%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흑인들에 비해서 2배 정도. 또 백인들 중에서 공화당 지지 성향은 거의 이제 60% 가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니까 이 트럼프가 이제 인종주의적 발언들, 분리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백인들 그중에서 공화당 지지 성향들의 지금 이 흐름하고는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을 이 조사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막말하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계산하고 발언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비가 분명히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대신에 기온은 좀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어제 너무 더웠습니다. 오늘은 좀 덜 더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